아들아, 사람안다오. 제발. 수술실 앞에서 유진은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비상등 아래 작은 어깨는 계속 떨렸고 차갑게 굳은 수술실 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20해 넘게 잠들어 있던 진실이 피비린내와 함께 복도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덮인 시트 아래 실려나간 한 남자, 그리고 피투성이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청년. 둘 다 가족이라 불렸지만 누군가는 애초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한 남자의 곁에서 모든 진실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자신이 빼앗은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고, 또 다른 이는 빼앗긴 이름 없이 버려진 채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비밀은 병원 복도 위에서 피와 눈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살아왔을까요? 강도윤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본관 뒤편 작은 정원, 그곳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20해 전 5살 아들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아빠,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은행나무란다.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이 정말 예쁘지. 그럼 이 나무 이름은 정연이 나무로 해요. 아이는 깔깔 웃으며 작은 손으로 흙을 덮었어요. 그때 아이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강도윤은 나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무는 이제 제법 굵어졌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이 나무에겐 성장이었죠. 하지만 강도윤에게는 그저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해 전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어요. 유치원 소풍날이었습니다. 5살 정연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사자와 기린을 본다며 신이 나 있었죠. 도윤은 그런 정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래, 사진 많이 찍어서 아빠 보여줘. 아이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유진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정연은 뒤돌아보며 엄마와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도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도윤의 추억은 그 시간에 머무르게 되었죠. 전화가 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소풍 갔던 정연이가 사라졌고 지금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동물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정연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동물원 전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강도윤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는 곧바로 차를 몰아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두 사람은 동물원 곳곳을 뒤졌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정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정연아, 정연아. 강도윤의 목소리는 쉬어갔어요. 유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견이 동원됐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정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요. 그날 이후 강도윤과 유진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강도윤은 매일 아침 동물원에 갔어요. 경비원들이 말릴 정도였죠. 도윤은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돌고 맴돌았습니다. 유진도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잠들면 꿈에서 정연이가 나타나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집안은 싸늘한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정연이가 사라진 지 1년하고도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평소 후원하던 고아원을 찾았어요. 결혼 전부터 꾸준히 후원해온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진은 한 아이를 만났어요. 8살 남자아이 대연이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정연이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유진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며왔어요. 며칠 후 유진은 강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아원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데려올 수 없을까요? 강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유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죠. 깊은 슬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이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대연이는 강도윤의 집으로 왔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의 눈엔 여전히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유진의 얼굴엔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대연은 자신이 이 집에 진짜로 속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대연은 어느덧 27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나날이었어요. 도윤은 오늘도 은행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은행나무를 보고 있으면 정연이가 깔깔거리며 웃던 그날로 되돌아간 듯 느껴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잎이 돋아난 가지가 흔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도윤은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도는 것을 느꼈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앗! 그의 몸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위험해요.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누군가 강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젊은 남자가 강도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남자의 어깨에 기댄 채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크게 다치실 뻔했어요. 여기 벤치에 앉으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도윤을 벤치까지 이끌었어요. 도윤이 벤치에 앉자 남자는 무릎을 굽혀 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남자는 도윤의 이곳 저곳을 살피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도윤은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살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때묻지 않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리듯 아팠습니다. 강도윤은 한동안 청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귀 뒤를 쓸듯이 만졌어요. 그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년의 귀 뒤 머리카락이 살짝 올라간 자리에
작은 붉은 점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건 정연이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빛나는 태양을 닮았다고 해서 태양점이라고 불렀었죠. 도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청년은 귀를 만지던 손을 내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톡, 톡 2번 쳤어요. 강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짓, 정연이 무서워할 때 자신이 가르쳐줬던 그 손짓이었죠. 귀 뒤의 태양을 가슴에 담아 무서움과 긴장을 이겨내라는 뜻이었어요. 저 혹시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지금, 방금 그 손동작. 아, 이거요? 청년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귀를 쓸듯 만지고 주먹을 쥐어 가슴을 톡톡 쳤어요. 제가 긴장하거나 무서울 때 하는 습관이에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아원. 강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청년은 환하게 웃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르신을 잡을 때 너무 놀라서 이 버릇이 또 나왔네요. 도윤은 청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귀 뒤에 붉은 점, 긴장했을 때의 제스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웃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5살 정연이의 웃음과 너무 닮아 있었죠. 도윤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청년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청년은 다시 한번 공손히 인사하며 자신을 태양이라고 소개했죠. 태양? 네. 사실 오늘 여기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거든요. 태양은 시계를 보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턴 자리인데 경쟁률이 정말 높다고 들었어요. 제가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태양은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말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꼭 병원 가보세요. 태양은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20년 전 소풍 갈 때의 정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태양은 본관 건물을 향해 뛰어갔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넋을 잃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연이구나.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본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인사팀이 있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신입사원 면접 어디서 하나? 아, 3층 대회의실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었어요. 대회의실 문 앞에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양도 있었어요. 태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에 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참관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강도윤은 조용히 그곳에 앉았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에 참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한 듯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냥 잠깐 보려고 하네.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게. 네, 알겠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어요. 한 명씩 들어와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5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양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안녕하십니까? 김태양입니다. 태양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강도윤은 참관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태양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5살 김태양입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양은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야기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힘들었을 아이의 20년이 사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잘 커준 아이가 대견했습니다. 도윤은 태양이 정연이라고 확신했죠. 면접이 끝나고 태양이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연이었습니다. 대연은 회의실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알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도윤과 대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정연이를 찾은 기쁨과 대연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지금 도윤의 머릿속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연이가 틀림없어. 확인해야 해. 강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정연이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그 사진과 오늘 본 태양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어요. 눈매, 웃는 모습, 모든 게 똑같았어요.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 이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이한수가 들어왔어요. 이한수는 5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강 회장의 곁에서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이한수를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만난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귀 뒤의 점, 습관, 그리고 고아원 이야기까지요. 이한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태양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유전자 검사도 부탁하네. 꼭 확인해 보고 싶어? 태양군 몰래 진행해 주게. 이한수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이한수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해 전 정연이가 사라진 날 이한수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뒤집어졌던 그날을요.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지요. 이한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면접장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한 지원자를 유독 오래 바라보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7회를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불안함과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대연을 괴롭혔어요. 대연은 항상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죠. 누군가의 대체품이 되어 강 회장의 집에 들어온 그 날부터였죠. 그래서 강 회장과 사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회장님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로 봐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연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정원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매일 찾아가는 그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감정이 다시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눈빛 속에 서린 그리움, 어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 정연. 대연은 그 이름을 대신하고자 평생을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결코 정연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유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돌아온 거예요. 유진이 거실로 나왔을 때 도윤의 표정을 본 순간 미소가 굳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유진은 도윤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난 청년 이야기를 담담하게 늘어놓았죠. 귀 뒤에 점, 긴장했을 때의 습관까지 모든 것이 정연과 비슷하다고 말했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강 회장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그 청년을 조사 중이며 곧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거라고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은 유진의 어깨를 살포시 끌어안았습니다.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수는 태양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도윤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강도윤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태양은 5살 때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경찰이 데려왔고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강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양이 고아원에 온 날이 정연이가 사라진 날로부터 3일 뒤였다고요. 그리고 장소도 동물원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이한수는 확보한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내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의 끄덕임이었어요. 강 회장은 태양이 정연이가 맞을 거라 확신했어요. 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이한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20해 전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죠. 이한수는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정말 정연이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켜왔던 비밀도 함께 드러날지 모릅니다. 이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연은 아버지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연은 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의 떨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우리 정연인가요? 지금 유전자 검사 진행 중이에요. 이틀 후면 밝혀질 거니까 기다려봅시다. 제발 우리 정연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들렸어요. 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정현. 그 아이를 찾았다는 말에 손이 떨렸어요. 대연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을 정연이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연이가 정말 돌아온다면 그 그림자마저 사라질 거였어요. 대연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이틀 후 한수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강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든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거였습니다. 이한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복도 창문 앞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어요. 이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9%, 친자 관계 확실. 태양은 강 회장의 친아들 정연이가 맞았습니다. 이한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 친자 관계 아님. 이한수는 진짜 결과지를 주머니에 깊이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가짜 결과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한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간직해온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냉정했죠.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한수가 도윤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죠. 기대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결과지를 천천히 읽어내렸죠. 순간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멈춰섰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 친자 관계 아님. 강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해 만에 찾아왔던 희망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머니 속 진짜 결과지를 만졌습니다. 아무도 이 진실을 알지 못할 거예요. 이한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유진이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얼굴을 본 순간 유진은 모든 걸 알았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다시 찾아왔던 희망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20해 전 그날처럼요. 그 시간 태양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면접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였어요. 태양은 긴장한 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태양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합격.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태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태양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진실을, 그리고 누군가 그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태양의 첫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태양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30 전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대현이었어요. 대현과 태양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대현은 태양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태양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의 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첫 출근인데 좋은 생각만 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태양은 다시 밝은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복도 끝에서 대현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태양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대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대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이한수를 만나야 했어요. 비서실에서 대현은 이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서실장님, 혹시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 김태양이라고 아시나요? 이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죠? 대현은 더 물었어요. 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인 정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죠. 하지만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현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왜 안도하는 걸까? 왜 정연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는 걸까? 대현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회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태양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검사 결과는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너무나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통해 태양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진도 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연이가 아니라고 해도 저렇게 닮은 아이가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대연은 태양을 경계했어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연은 태양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한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숨긴 진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짜 결과지는 이한수의 금고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양은 회사에 적응해 갔어요. 성실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느꼈어요. 회장이 가끔 자신을 바라본다는 걸, 그 시선이 묘하게 슬프다는 걸, 그리고 대연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경계한다는 걸. 태양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다시 은행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도윤은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20해가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원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양이었어요. 태양도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마주 섰어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태양도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은행나무 어떤가? 크고 이쁘지 않은가?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소중히 가꿔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태양이 대답했어요. 강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심은 나무일세. 태양은 조용히 들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태양은 그 슬픔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아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나무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고에서 꺼낸 진짜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9%. 한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한수는 결과지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 진실을 없앨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이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조작된 진실 위에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강도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했죠. 태양은 자신을 둘러싼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대연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한수는 모든 진실을 쥔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슬아슬한 거짓의 다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수는 몰랐습니다. 그 다리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태양이 회사에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도윤은 태양이 일하는 부서에 들렀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일반 부서에 이렇게 자주 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강 회장은 태양의 자리 근처를 지나가며 슬쩍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은 집중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태양 씨, 업무는 잘 적응하고 있나? 태양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회장님.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태양에게 점심 식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태양은 아직 먹지 못했다고 답했죠. 그럼 나랑 같이 먹지. 지난번에 날 구해주지 않았나? 덕분에 지금 치료도 잘 받고 있어. 태양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이 신입사원과 함께 식사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태양에게 물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태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그랬구만. 강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연이도 이렇게 자랐을까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을까요? 강도윤은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태양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강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복도 끝에서 대연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태양이 함께 걷는 모습, 아버지가 태양을 바라보는 눈빛, 대연은 그 모든 걸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연이 다시 한번 비서실장 이한수를 찾아갔습니다. 유전자 조사 결과가 아니라고 나왔는데도 태양에게 집착하는 회장 때문이었죠. 실장님, 태양이라는 사람의 유전자 결과 확실하죠?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안해하는 대연을 한수는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태양은 그저 평범한 고아원 출신일 뿐이네. 회장님이 생각하신 건 우연의 일치야.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이미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장님은 계속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지. 잃어버린 아들을 닮았다고 느끼면 이성적으로 알아도 마음이 가는 법이야. 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한편 강도윤은 집에서 유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태양이라는 청년에게 자주 관심을 보이신다면서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니라고 나왔지만 마음이 자꾸 그 아이에게 가요. 너무 정연이를 닮았어요.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정연이가 살아있다면 저렇게 자랐을까 하고. 강도윤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도윤의 태양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회사에서 태양을 자주 찾았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태양을 특별히 아낀다고 말이죠.
혹시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대연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대연은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그리고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에 대한 조사 자료였어요. 대연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태양의 출생 기록, 고아원 생활, 대학 시절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아님. 대연은 파일을 제자리에 두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27회를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진짜 아들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대연은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기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조심스럽게 강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태양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어때요? 강도윤은 망설였어요. 그게 괜찮을까요?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강도윤은 유진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양은 강도윤의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태양은 긴장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집으로 부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태양은 꽃 한 다발을 사들고 도윤의 집 앞에 섰어요. 큰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태양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정말 정연이를 닮았어요. 유진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태양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꽃을 건넸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는 강도윤, 유진, 태양, 그리고 대연이 함께 앉았어요. 대연은 태양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먹게. 오늘은 격식 차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진도 부드럽게 물었어요. 태양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힘들진 않고? 아니요, 모두들 잘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하지만 대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할 뿐이었어요. 태양은 대연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태양 씨, 잠깐 집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도윤은 태양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문을 열었어요. 안은 아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듯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책상, 장난감들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방은 내 아들 정연이의 방이야. 20해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지. 태양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양 씨가 정연이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나 봐.
용서하게. 태양은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죠. 태양도 뭔지 모를 슬픔과 그리움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정연이의 방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태양이 돌아간 후 대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재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태양을 집으로 부르신 겁니까? 강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냥 정연이가 생각나서. 대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뭡니까? 대연은 차마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대연은 방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대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 없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대연은 다시 이한수를 찾아갔습니다. 이한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실장님. 대연은 문을 닫고 이한수 앞에 섰습니다. 정말 태양이 정연이가 아닌 게 확실합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없겠습니까? 이한수는 잠시 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사는 이미 정확하게 진행됐네. 친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게. 한수의 대답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묵직한 손길이었죠. 대연은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대연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한수는 대연이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점 더 거짓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언젠가는 이 거짓이 들통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진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윤은 회의 중에 또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강도윤은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는 중단됐어요. 이한수가 강도윤을 부축해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어요. 이한수가 강 회장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재촉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도윤은 이한수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양이 정말 정연이가 아닐까? 이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닮았다고 느끼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발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20해가 지났습니다. 정연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도윤은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은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위험 수치라고 했죠. 의사는 도윤에게 한동안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죠. 의사가 말했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태양을 볼 때마다 정연이가 떠올랐어요.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해도 마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은 다시 은행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도윤은 나무를 붙잡고 가까스로 버텼어요.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태양이었어요. 태양은 강도윤을 부축했습니다. 벤치에 앉혔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잠깐 쉬면 돼. 태양은 자신의 물을 건넸어요. 강도윤은 물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강도윤은 태양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이가 25살이 됐다면 저렇게 생겼을까요? 강도윤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문득 물었습니다. 태양 씨, 부모님을 찾고 싶지 않은가? 태양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찾고 싶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엄마 아빠를 불렀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를 키워주신 고아원 선생님들, 도와주신 분들, 그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태양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일하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태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네 부모가 누구든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양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집에 돌아와 유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태양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비록 정연이 아니라도 태양을 위해서 뭐든 하고 싶다고 했죠. 강도윤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두 사람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한수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태양에게 보이는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대연의 의심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한수가 숨긴 진실이 언제 터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한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8년을 기다려온 복수, 그리고 되찾고 싶은 사랑. 한수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한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8년 전 젊은 날의 유진과 이한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한수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이한수는 깜짝 놀라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이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한수 씨, 유진은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실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저 나름대로 태양이에 대해 조사했어요. 얼굴을 본 순간 그 아이가 정연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불일치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당신이 떠올랐어요. 꼭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유진이 한수의 두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나요? 이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한수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조작했어. 태양은 정연이야. 99.99% 일치했어. 유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작은 속삭임처럼 정연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수는 그런 유진을 차갑게 바라보았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사실을 숨긴 건 대연 때문이야. 태양이 정연이라는 게 밝혀지면 대연은 끝이야. 이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도 함께 드러날 거야.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를 버렸다는 것. 유진은 놀라 한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야 말로 대연이가 우리 두 사람의 아이라는 걸 왜 숨겼지? 이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연이었어. 우연히 알게 되었어. 대연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말이지.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거야? 말할 수 있었겠어? 당신은 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 그리고 몰래 아들을 낳아 고아원에 보냈어. 그리고 뻔뻔하게 강도윤과 결혼했지. 나와 우리 아이를 버리고 말이야. 이한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28년이 지났어. 근데 나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왔어.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이한수는 돌아서서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유진에게 말했죠. 당신 눈빛 보면 알아. 아직도 날 사랑하잖아.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듯 고개를 내저었죠. 이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강도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아.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기다릴 거야. 강도윤이 죽을 때까지. 그럼 당신은 자유로워지니까. 그가 죽으면 대연이 후계자가 돼. 그럼 나는 드디어 너와 아들, 회사까지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한수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도윤이 나한테서 당신을 빼앗아 갔어. 이제 내 차례야. 나도 빼앗을 거야. 회사도 당신도. 유진이 이한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진은 한수를 향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울부짖었죠. 한수는 그저 냉소를 지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문을 향해 돌아봤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연이었습니다. 대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다 들은 표정이었어요. 이한수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연은 이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지만 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수가 대연을 쫓아가 복도 끝에서 붙잡았어요. 잠시만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놓으세요.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대연은 유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를 버리고 20년을 거짓으로 살아오신 분이 저를 붙잡을 자격이 있으신가요? 이한수가 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연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 차에 타.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 대연은 이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직원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좋아요. 차에서 이야기하죠. 대연은 차갑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한수의 차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유진도 따라왔습니다. 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세요. 저는 이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유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이한수와 대연은 차에 올랐어요. 이한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향했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이한수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5년 전쯤 대연이 비웃었어요. 5년 동안 저를 보면서도 아무 말 없었네요.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대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태양. 그 사람이 정연이라는 것도 숨기셨죠? 이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죠. 태양이 정연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연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대연이 소리쳤습니다. 전 그저 진짜 가족이 필요했어요. 이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평생 느꼈어요. 제가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누군가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을 수가 없었죠. 이한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췄어요. 이한수는 대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넌 대체품이 아니야. 대연이 소리쳤어요. 당신도 어머니도 모두 저를 이용했잖아요. 당신은 회사를 차지하려고, 어머니는 죄책감을 덜려고. 이한수도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내 아들로서. 대연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이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연은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전 내릴게요. 더 이상 당신과 있고 싶지 않아요. 이한수가 대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대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계획 들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저를 통해 회사를 장악하겠다고. 그게 당신이 저를 지킨다는 거였어요? 저를 이용하려던 거잖아요. 이한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그래, 맞아.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 강도윤이 유진을 나한테서 빼앗아 갔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한수가 대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를 보면서, 너를 지켜보면서 진짜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너한테. 대연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전 내릴게요. 이한수가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내리지 마. 위험해. 대연이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한수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졌습니다.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였어요. 대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 중앙 분리대를 향해 돌진했어요. 이한수가 급히 핸들을 잡았지만 차는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회전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대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에어백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대연은 옆을 보았습니다. 이한수가 운전석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님, 대연이 이한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한수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 돼. 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처음으로 대연은 이한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연은 이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대연은 이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 20년 넘게 곁에 있었지만 닿을 수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영원히 떠나버린 아버지. 대연은 그렇게 서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 문을 열었어요. 대연을 차에서 꺼냈습니다. 구급대원이 이한수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사망 확인했습니다. 대연은 들것에 실렸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대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이한수의 얼굴이었어요. 구급대원이 대연의 휴대폰에서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구급대원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서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말했어요. 교통사고가 났고 대연이 크게 다쳤으니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사망했다는 말이 이어졌죠.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도윤과 유진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강도윤이 급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중태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운전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강도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그 앞에서 무너져 내렸죠. 대연아, 제발 살아줘. 유진의 가녀린 어깨가 흐느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연이 수술실에서 나왔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진은 유리창 너머로 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기계에 연결된 대연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강도윤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한수가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 그리고 대연의 친부. 한수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흐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유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대연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강도윤도 자주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유진은 강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대연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대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연아, 엄마야. 들리니? 하지만 대연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는 엄마의 첫 아들이야. 엄마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였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널 지킬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야 했어. 그게 엄마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야. 유진은 대연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어요.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뻤어.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대연아, 제발 돌아와줘. 유진은 대연의 손을 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대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죠. 유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대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선이 유진을 향했습니다. 유진은 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연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실장님은,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대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유진이 대연을 꽉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태양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요. 대연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회장님께도 더 이상 거짓으로 살면 안 돼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다 말할게. 대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은 대연을 더 꽉 안았어요. 대연은 처음으로 그 포옹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유진은 담담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결혼 전에
한수와 연인 사이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28년 동안 숨겨왔던 대연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는 우리 정연이가 맞아요. 한수 씨가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던 거예요. 강도윤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대연이 유진의 친아들이라는 것,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았다는 것, 그리고 태양이 정연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윤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걸 숨기고 있었소? 강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그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태양이 정말 우리 정연이란 말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한수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20해 동안 찾아 헤맨 아들, 매일 밤 꿈에서 본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진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의심이 들었는데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강도윤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태양이를 만나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유진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양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죠. 강도윤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대연에 대한 것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소. 유진은 깜짝 놀라 강도윤을 보았어요. 뭐라고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이 대연을 데려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소. 하지만 묻지 않았소. 강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도 대연을 미워할 수 없었소. 유진은 강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태양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태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도윤은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보는 아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앉게. 태양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도윤은 한참을 태양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양 씨, 아니,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네, 말씀하세요. 강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정연이의 사진이었어요. 태양에게 건넸습니다. 태양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네. 정연이라고 했지. 20해 전 5살 때 동물원에서 실종됐어. 태양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태양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바로 그 아이야. 자네가 내 아들 정연이야. 태양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전자 검사를 했어. 99.99% 일치했네. 내가 너의 아버지야. 자네는 내 친아들이야. 태양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네 귀 뒤에 점이 있지? 오른쪽 귀 뒤에. 태양은 무의식 중에 귀를 만졌어요. 그리고 긴장하면 가슴을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 있지. 정연이도 똑같았어.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우리가 20해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야. 정연아.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강도윤이 다가왔어요. 나는 자네 아버지야. 20해 동안 단 하루도 자네를 잊은 적이 없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잃어버려서. 태양은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진실들, 감정들을 태양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아무 말 못하고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었어요. 그런 태양을 도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태양은 회사를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 20해 동안 찾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태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내가 강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태양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유진도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대연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도윤과 유진은 대연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대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과 유진이 들어오자 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대연은 도윤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도윤은 그 호칭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연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떤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유진이 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태양군에게 사실을 말씀하셨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연이 유진에게 태양의 반응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강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네. 며칠째 연락이 없어. 대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당연하겠죠.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유진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제 제 길을 찾고 싶어요. 강대연이 아닌 진짜 제 이름으로. 대연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연이 유진을 가볍게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여린 어깨가 대연의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단지 지금까지 자신이 대체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연아. 유진이 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연이 돌아왔잖아요. 진짜 아들이. 이제 저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대연아, 정연이 없는 동안 나도 너를 보며 순간을 살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양이 서 있었어요. 모두 깜짝 놀라 태양을 보았습니다. 태양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양은 강도윤을, 유진을, 그리고 대연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저 생각을 정리했어요. 태양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게, 가족이 있다는 게. 태양은 강도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회장님. 아니. 태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양은 유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라고 불러도 될까요?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양에게 달려가 안았어요. 정연아, 우리 정연이. 태양도 유진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태양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오랫동안 세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그 시간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정연은, 태양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태양이 대연에게 다가왔어요. 태양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태양이에요. 아니, 정연이라고 해야 하나.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대연은 태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태양이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힘드시죠? 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대연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돌아와서 내 자신이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당신이 돌아와서 저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강도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연, 정말 떠날 생각인가?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제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어디로 갈 건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찾아보려고요. 도윤은 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연아,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야. 그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대연은 강도윤을 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도 대연을 안았어요. 대연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알아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대연은 집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었던 곳이죠. 하지만 대연은 이제야 진정한 평온을 얻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대체품으로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연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찾은 듯 했습니다. 대연은 작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태양은 조금씩 가족에게 적응해 갔습니다. 도윤은 태양에게 회사 일을 가르쳤어요. 유진은 태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20해를 조금씩 채워갔어요. 어느 날 태양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강도윤은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냐? 대연 형이 떠났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강도윤이 태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아이야. 내가 돌아온 거야.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대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읽었어요. 대연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알게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도윤은 편지를 접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이제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강정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회장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태양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태양은 회사 뒤편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앞에 섰죠. 태양은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자.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 태양은 은행나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 유진, 태양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세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연아, 다음 주에 대연이가 온대. 태양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휴가를 내서 며칠 있다 간대. 태양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대연 형 보고 싶었어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구나. 일주일 후, 강도윤의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연이 내렸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대연은 예전과 달랐어요. 얼굴에 여유가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뛰어나와 대연을 꽉 안았습니다. 유진이 대연을 꽉 안았습니다. 대연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니. 도윤도 대연과 악수를 나눴어요. 잘 지냈나? 네, 회장님.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다가왔습니다. 대연은 태양을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이야, 정연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 비밀과 거짓으로 얽혔던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이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질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주인공을 응원하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빛 스토리였습니다.